위생법규 셋째 시간입니다. 한 몇인데,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보면은, 제조 가공 시에 있어서, 가공 공장의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 국무총리령이니까 시행규칙이 되죠. 그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일단 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행정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36조는 이러한 거. 여러분들은 일단 뭐 몇 조 몇 항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이 조항에 따라서 시설 기준 이렇게 외우면은 아마도 그 기억도 안 되고 못 외울 거예요. 그렇지만 단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국무총리령으로 이제 하니까, 이거 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이제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사는 것은 시행령이 되고,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과 같은 것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이 시설 기준을 전부 다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시행규칙 제36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몇 조, 몇 항이다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지만 내용은 알아야 된다는 거. 업종별 시설 기준을 별표 14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별표 14는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양사로 나가기 때문에 진출하기 때문에 이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들이 결국은 집단급식소의 시설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생적인 그 관리를 해야 된다. 작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 모법으로 해서 전부 법들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기준은 건축물의 위치, 작업장,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화장실이 바로 식품 취급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작업장 바로 옆에 인접해 붙어 있다면은 어떤 오염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죠? 대장균 균이라든가 이런 일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장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라, 20m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그런 기준을 이 시행 규칙에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보관 창고라든가 또 어떤 검사실, 운반 시설의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주류를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을 별표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자, 별표 14에 있죠.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은 건축물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은 식품의 제조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 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로 보는데, 이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 폐수, 화학적인 물질이 발생하는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축산 폐수와 같은 경우에는 약 500m 정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작업장 옆에 어떤 A라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어떤 그러니까 자동차를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공장이 있다면은 두면 안 되겠죠. 근데 각각의 어떤 그 제조 가공 시설과 또 자동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 그게는 폐차 시설, 폐차를 처리하는 폐차된 것들을 부품을 해체시키고 처리하는 시설들이 인접해 있다면은 거기는 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폐차를 처리하는 그 시설 쪽으로는
출입문을 두지 않는다든가 그쪽 편으로 어떤 방어벽이라기보다도 어떤 거 차단할 수 있는 벽을 분리할 수 있는 이렇게 벽을 높이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오염된 물질들이 이 식품 가공 제조 가공 시설 쪽으로 이행되어지지 않게끔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초에 그냥 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시설로부터는 같이 인접해 두지 않으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일단 건축물의 위치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거리 안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환기량이라든가 배기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또 어떤 뭐 공조시설을 만든다든가 공조시설이라는 게 공기 조절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실온이 뭐 20도를 유지한다 또 뭐 18도씨를 유지한다 이렇게 온도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제조 가공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어떤 그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어떤 그 건물 자재 자체에 어떤 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는 괜찮하지만 그 외에 특히나 그 시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폐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온실 덮개 같은 거 있죠. 어떤 그런 보온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어떤 오염 물질을 흡착할 수 있고 그 흡착되는 것들이 식품을 제조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온 덮개가 같은 것을 뭐 건물 윗벽에다가 아니 외벽에다가 붙여놓는다든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콘크리트 뭐 철골 구조를 하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스티로폼과 같은 것들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식품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라든가 자재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시설 기준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에서 작업장이죠.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밑에는 이제 그 약간 녹색의 그 에폭시를 설치를 했죠. 에폭시지만 이건 아주 튼튼하게 그 어떤 유리코트와 같은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리코트와 같은 것들은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균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떨어뜨렸을 때에 균열이 잘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낙하되는 어떤 물질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분산될지라도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돼서 내수 시술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장 바닥을 하고 또 아마 지난번에 제가 그 여러분 식품위생법 발적의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는 보면은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물 충진했는 것들이 여 위를 통해서 충진되어서 돌아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 시설 기준에 맞는 것들로 놓여져 있습니다. 보면 여 위에 또 보면은 전등 같은 경우에도 보호 장구를 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그 뭐 형광등이라든가 아니 이 조명 시설들이 깨졌을 적에 여기 파편과 같은 것들이 날아서 이렇게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 덮개를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라인들 있죠. 여기 보면은 배관 라인들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가지고 녹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여기서 액상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추출 탱크를 한다면은 이 추출 탱크들이 배관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작업장 시설들이 본다면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혹은
식품 제조, 가공 이외의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로서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분리의 어떤 뜻이라면은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서 벽이라든가 층으로 구분해 가지고 딱 차단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분리와 이렇게 같이 분리, 구분 혹은 구획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분리, 구획, 그 다음에 구분 이렇게 해서 분리는 벽과 층으로서 구분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벽을 막는다든가 1층, 2층으로 막는다든가 해서 왔다 갔다 할 적에는 또 문을 통한다든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끔 차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획이라 한다면 칸막이라든가 커튼 등으로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작업장은 원료 처리실이라든가 제조 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는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가 분리나 구획을 하는 이유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눌 때는 분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구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반구역의 어떤 그 위생복을 착용을 하고 어떤 그 내포장하기 이게 어떤 식품에 오염을 어떤 뭐랄까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즉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오염이라 그럴까요? 오염물질 또 아니면은 우리가 위생상 위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위해 물질을 차단하기 전의 상태까지는 어떤 일반 구역으로 들어가지만 일단 청결 구역 내로 들어가면은 이 위해 물질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청결 구역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이 분리라는 개념으로서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이라 하면은 칸막이라든가 커튼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다만 제조 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선이라든가 줄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분리도 하고 구획도 하고 그 다음 구분도 해가지고 이 선이나 줄로서 구분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청결구역 내에서는 청결구역 내에서만 선이나 줄로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구역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적합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원료를 제조 가공하기 전에 보관한다든가 이런 거는 선이나 줄로서 그 보관 장소를 노란색 뭐 실선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구분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다가 결국 원료를 전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결구역으로 들어가서 포장 라인까지는 아주 모든 위의 요소로부터 차단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끔 이 작업장의 시설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으로 본다면은 작업장의 바닥이라든가 내벽, 천장의 구조는 별도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 물을 처리를 할 적에 어떤 거 배어 들어간다든가 해서도 안 되고, 또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배수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물을 처리하지 않는 그죠. 예를 든다면은 분말 제품이라든가 분말 제품의 또 예를 들어 밀가루 뭐 아니면 튀김가루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뭐 음료 베이스로 타먹는 분말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구태여 뭐 배수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컴프레셔로 전부 이제 공기로 흡입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수 처리를 바닥에 해줘야 된다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는 밝은 색의 뭐 흰색이라든가 연한 뭐 하늘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를 한다든가 세균 방지용 페인트 혹은 세균 방지용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항곰팡이성 페인트와 같은 것들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제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혹은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이나 소독이 용이해야 된다. 이러한 그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다 적용을 하는가 하면은 집단급식, 학교급식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적용이 되고 제조가공업에서도 헬스과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킬 때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유해가스, 매연, 전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의 용량, 환기기구의 용량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러한 지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라든가 매연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환기구라든가 환기 어떤 시설, 환기창이 아주 조그만하게 되어 있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뭐 응축수도 생길 수 있겠고 제대로 어떤 유해가스와 같은 것들이 배출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량을 갖고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라든가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해가지고 항상 이런 해충이라든가 설치류는 주로 쥐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생 해충과 같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차단 구조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전문 방역업체에다가 어떤 관리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자체 내에서도 이런 외부 오염물질이라든가 해충, 이렇게 모기, 파리, 뭐 깔따구 이런 비례해충이라든가 그죠? 그다음 보행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작업자들이 작업자라 혹은 그 영업자들이 꼭 설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아예 그 건축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장은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 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를 하는 것 중에는 폐수 처리 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김치 공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 절임류와 같은 것들은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 이 염수와 같은 것들은 희석해서 배출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를 전부 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희석해서 어떤 거 배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김치 공장, 절임류 공장과 같은 경우에 뭐 단무지 공장은 폐수 시설이 만약에 뭐 고장이 났다 이래 되면은 바로 생산을 중단을 해야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격리된 장소에 설치를 하고 또 작업장에 어떤 영향을 주면 안 됐고 냄새라든가 악취를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꼭 격리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에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뭐 아마도 이거 막걸리라든가 이런 걸 제조하기 위해서 이 냉각 이게 스크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등과 같은 것들은 전부 보호장구가 다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면서 낙하되면서 파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장구, 보호커버를 다 만들어 둔 상태고 또 이 제조장에 제조 이 시설의 그 조도와 같은 경우에는 약 540럭스로서 아주 밝게 해야지만 이물이 혼입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있는 창문과 같은 것은 밀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생해충이 유입되면 안 되니까 밀폐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면은 탱크마다 지금 탱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이 탱크마다 여기에 각각 제조를 시작한 날짜를 발효를 시작한 날짜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 며칠 동안 발효 탱크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발효가 되면 이제 기포가 생기고 발열이 생기게 된다. 발효가 되면은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니까
그 열이 발생하도록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막걸리가 뭐 식초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냉각수가 스크류 형태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진 어떤 것이 작업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 보면은 푸른색 에폭시 처리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도 보통은 이런 이 탱크와 같은 것들 놔두면은 무거운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게차라든가 지게차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구조고, 자키와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보수 공사를 하게 되죠. 그죠? 균열이 갔다든가 하면 그 균열관 자체에 곰팡이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발생하면 결국은 이 곰팡이가 이 발효의 우성균으로 막걸리를 발효시킬 수 있는 이 우성균을 누르고 나쁜 곰팡이가 생겨버리면 발효가 안 돼버려요. 안 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나쁜 막걸리가 나오면 제대로의 어떤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환기시설도 해두고 또 온도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뭐 공조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방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뚜껑을 열어놓는 것은 이제 기포가 생성돼가 밖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제조 가공 시설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 뒀는데, 본다면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라든가 기구류 등 식품 취급 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스테인리스 스틸은 제조 가공 이 어떤 거 막걸리와 같은 것들이 이게 안전해요. 근데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무 이거 자주색 고무통과 같은 것들은 그게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것들이 이행이 되져요. 그럼 이행이 되면은 바로 결국 식품에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르말린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위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전부 이 별표의 어떤 시설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 기계라든가 기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내수성 재질인 스테인리스라든가 알루미늄 혹은 FRP, 우리 FRP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왜 건물 옥상에 있는 어떤 물탱크 같은 것들이 이 FRP입니다. 그래서 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씻기 쉽고 또 세척하기 쉽고 이렇게 하고 위생적인 목재로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열탕, 전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 기준은 바로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서 정하는 것을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 냉장 및 가열 처리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되고, 이 온도계라든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검교정을 받을 때는 식약처에서 공인된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곳에서 인정기관에서 이렇게 그 검교정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어떤 그 회사에 온도계가 여러 대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몇 대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받아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고 표준 온도계를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표준 온도계 하나를 검교정을 받아서, 검교정 받는데 비용이 뭐 2, 3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비싸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비교 검정을 합니다. 이 표준 온도계를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온도계들을 각각 검정을 해보고 맞지 않는 것은 교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급식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냉장 냉동고 같은 것들 온도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서 온도가 냉장 온도가 5도씨로 유지되는구나, 또 냉동은 18도씨 이하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정확한가 하는 것을 검교정을 받아가 검교정 성적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급수시설은 물을 이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서 먹는 물을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수돗물을 먹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시험 성적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인 경우라면은 이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하지 않는지를 따라 가지고 이 6개월에 한 번씩 적합한 지하수 성적 이렇게 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세균에 대한 것들은 자체 내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이런 지하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공급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치수원이, 그러니까 지하수가 파는 어떤 바로 뭐라고 치수원이라 그러잖아, 그죠? 원래 지하수를 뚫는 그곳에서부터 화장실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 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 2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가끔씩 보면은 식품 제조 가공 시설에서 지하수와 수돗물을 이렇게 혼용해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수돗물은 제조용으로 쓰고, 지하수는 뭐 이렇게 바닥 청소를 한다든가 뭐 청소용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 관리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나와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두 개의 서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조시설에서 뭐 세척을 할 적에 사용했는 물이 두부 공장에서 두부 제조에 사용했는 물들이 정말 이 사용했는 그렇게 어떤 거 생산했는 데에 충분한 양이 수돗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영수증, 그러니까 수도세를 낸 영수증을 확인을 합니다. 이 수도세는 조금만 내고 지하수가 많이 쓰면 전기세는 많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관계강증에서 보는데, 가끔씩은 이거 두 개 혼용하는 경우에 수돗물 조금 쓰고 지하수를 많이 써가지고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눈속임을 하면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에 정화조를 갖추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예전에는 푸세식이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안 되죠. 수세식을 설치하고,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 다음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고, 바닥과 내벽, 바닥으로부터 약 1.5m까지는 내수 처리를 하고 방수 페인트를 칠해라, 이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보통 학교급식 같은 게 보면은 작업장에 어떤 작업하는 사람들 있죠. 조리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안에 이렇게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화장실 안에 꼭 문을 밀폐 관리를 하고, 그 화장실 내부에다 보면은 뭐 샤워실도 있고, 또 보면은 뭐 세탁기도 놔두고 막 이렇게 해서 옷을 뭐 세탁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분리를 한다든가 구분을 한다든가 구획을 지어서 화장실 변기의 조건 같은 거는 꼭 사용자들이 덮고, 그 다음에 화장실 내에서 만약에 꼭히 어떤 세탁실이 없다면은 거기 어떤 가리개, 이렇게 쪽가리개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학교 급식하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창고 등의 시설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창고를 갖춰야 되고, 절대로 창고 바닥에는 양탄재를 설치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양탄재와 같은 경우에는 오염 물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뭐 찌꺼기,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흡착을 한다 그럴까요? 흡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이 자체가 오염 물질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지 말고, 세척이 용이하고 물청소가 용이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여기는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바닥으로 이렇게 깔아둔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운반 시설은 마찬가지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라든가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바로 인체에 무해하고 내수성이라든가 내부식성, 잘 이렇게 부식이 되지 않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러한 운반 시설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검사실은 물론 자체 내에 그 회사에서 검사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외부에다가 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 검사하는 검사실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 뭐 해가지고 품질검사 하면 되니까요. 검사실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자가 품질 검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라든가 시약 종류를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검사실 가지고 품질 관리실 일단 별도로 있고 실험실이 있지만 그 외에 중소기업 업체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 위탁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위탁해 가지고. 그래서 이 위탁할 적에는 이 자가 품질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식약처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공인된 기관에다가 실험을 위탁을 해서 시험 성적표를 받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위탁 검사 기관은 실험을 해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어떤 거 부적합이 나왔다면은 바로 부적합된 것이 식약처로 림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자가 품질 검사를 업소에서 맡길 때도 상당히 제대로 된 어떤 그 완제품을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보내야 되지. 그러면 안 오면은 부적합이 되면은 새로 그 모든 생산되는 제품들을 폐기하고 재생산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잘 여러분들이 만약에 품질 관리인으로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로 갔다면은 자체 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제대로의 어떤 공정이라든가 위에 어떤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제어가 되어야지만 이런 품질 검사에서 적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등의 허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 것 같아요. 이건 빨리 할게요. 이게 지금 등록을 하는 업종하고 신고하는 업종과 허가되는 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첨가는 등록을 하게 되고 신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신고하면 나 일일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등록을 하면 신고를 이거 서류를 내면은 이제 뭐 식약처라든가 지방청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영업 시설 기준이 제대로 됐는가 이렇게 보고 등록을 완료를 해주고, 그 다음 허가는 더 까다롭습니다. 식품조사 처리업, 뭐 방사선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거라든가 식품보존업과 같은 경우에는 또 식품적격업 이런 것들은 꼭히나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현장을 나가서 현장 실사를 다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허가업종은 보존업 같은 것, 조사 처리업은 식약처라든가 각 지방청에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 접계급, 즉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 구청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제조 신고는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품목 제조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품목 제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뭐 제품명이 좀 바뀌었다든가 유통기한이 조금 더 이제 뭐 연장을 한다든가 짧게 하는 건 괜찮은데 더 길게 한다든가 예를 6개월 하다가 9개월 하겠다 이러면은 다시 변경을 하고 또 성분명이라든가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조업체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품목제조 보고서에 대한 양식을 제가 하나 이렇게 갖다 뒀고, 요거는 품목제조 보고를 할 적에 유통기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6개월 예를 들어서 뭐 새우젓가를 가공을 했는데 유통기한을 1년을 했다. 그러면 1년 했는데 대한 설정 사유서라고 만약에 실험을 거쳐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한다면은 여기는 실험 성적표를 내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는 자기하고 똑같은 재료와 제조 방법과 보관 용기와 보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같다면은 나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어떤 제품하고 똑같은 이런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유통기한을 별도로 실험을 하지 않고
이와 똑같아서 또 생략한다. 이런 또 설정 유통기한 생략 사유 요소가 있는 걸 첨부를 해서 품목제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시설 특례에 따른 위탁 생산과 유통 전문 판매업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어서 미워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영업 허가 등의 이제 제한, 다음 페이지까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시설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요럴 때는 영업을 제한한다는 거. 이렇게, 그죠? 마지막으로 영업신고 등록을 제한하는 요건은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이 이렇게 이제 장소 등에 대한 제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제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 풀 적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